문제 13번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그래프에서 x절편이 3일 때 y절편을 구하여라. 여러분 x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x절편은 y값이 0일 때의 x값입니다. 그렇죠? 그럼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자리에 0을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x 플러스 b. 자, 따라서 x는 b가 되고 그 b값이 얼마라는 소리죠? 그렇죠. 3이라는 소리입니다. b는 3이다. 그러면 1차 함수식이 완성이 되네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이때 y절편을 구하시오. 자, y절편은 무엇입니까?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값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x자리에 0을 대입해보면 따라서 y는 3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 y절편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다 0을 대입하면 무조건 x가 있는 항은 0이 돼서 사라지니까 결국에 y절편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상수항인 부분이 곧 y절편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절편은 따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상수항을 보고 y절편 3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1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3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랑 y는 ax 플러스 3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기울기를 알아내야 되는데, 자, 기울기를 알아내려면 직선 위에 있는 정확한 두 점을 선택해서 기울기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맞습니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죠. 자, 그러면 편의상 선생님이 여기를 a, b라고 했을 때 점 a에서 점 b로 변화를 주었을 때 x의 증가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의 증가량 a에서 b 쪽으로 간다. x축으로 몇 칸 움직여야 될까요? 하나, 둘, 세 칸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쵸? x축으로 3칸. 즉, x의 증가량 플러스 3. 자, y의 증가량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하나, 둘, 3칸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y의 증가량 아래로 움직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자, 약분하면 그렇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므로 y는 ax 플러스 3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곳은 그렇죠.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를 나타내고 그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 a는 3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다. a, b의 부호를 구하여라. 자,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y는 ax 플러스 b에서 각각 a와 b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a는 직선에 무엇을 나타내는 곳입니까? 그렇죠. 기울기고, 상수항 b는 직선에 무엇을 나타내는 곳이죠? 맞습니다. y절편이죠. 자, 그럼 그래프 보시면 y절편 어디 있습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이에요. y절편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렇죠. y절편 음수네요. b는 음수. 자, 기울기 보시면, 자, 기울기의 부호를 알아보면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직선 위에 아무 두 점이나 선택하셔서, 선생님은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할게요. 선택해서 x의 증가량을 조사해보면,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였을 때
x값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죠?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입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앞으로 전진하는 거니까 x의 증가량은 플러스가 되고, 자, y의 증가량은 아래로 움직입니다. 자, 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y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 밑으로 움직이는 거는 양의 방향일까요? 음의 방향일까요? 그렇죠. 음의 방향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y 좌표는 커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y 좌표는 작아지니까요. 밑으로 갈 때는 y의 증가량은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기울기 값은 얼마가 됩니까? 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네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a는 양수고 b는 음수일 때 y는 ax 플러스 b가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의미하는 건 그렇죠. 기울기, b가 의미하는 건 y 절편이겠죠? y 절편. 근데 기울기가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기울기 양수. y 절편은 음수입니다.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을 때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 모양은 그렇죠. 교과서에서 기울기가 양수였을 때의 그래프 모양은 그렇죠. 오른쪽 위를 향한다고 했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울기의 정의는 앞에서 말했듯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자,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도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자, 기울기가 양수이다 라는 얘기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도록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죠. 오른쪽 위를 향하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의 두 점을 비교해보면 x값이 오른쪽 방향으로 증가할 때 y값도 위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 x가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자,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고 했는데 살펴보시면 자,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리고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비교해 보면 그렇죠. x값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x값은 오른쪽으로 가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어떻게 됩니까? x값은 오른쪽으로 가지만 y값은 그렇죠. 아래로 내려갑니다. y축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y값은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죠. y값은 감소한다. 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도록 그림을 그리려면 결국에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자,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는 x값은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해야 그렇죠. 양수분의 음수가 돼서 기울기 값이 음수가 되겠죠. 네. 자, 그럼 이 사실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x축, y축. y절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y절편은 음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y절편 어디에 찍힐까요? 위쪽에 찍힐까요? 아래쪽에 찍힐까요? 그렇죠. 아래쪽에 찍힙니다. y절편. 자,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기울기가 양수려면 오른쪽 위를 향해야 됩니다. 자, y절편이 음수이면서 오른쪽 위를 향하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일까요?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라고 할 때 빨간색 직선이 지나지 않는 4분면은 그렇습니다. 정답 제 2, 4분면이 되겠네요. 23번 보겠습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x절편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좌표로 나타내면 몇 콤마 몇이 되는 겁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x축과 만나는 점은 그렇죠. y좌표가 0인 부분입니다. 즉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는 마이너스 1,0으로 좌표를 쓸 수 있고 y절편이 2라는 건 y축이랑 만나야 되고요. y축이랑 만나려면 그렇죠. x좌표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0,2입니다. 자, 여러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울기 구해줘야 되겠죠?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좌표만 보고선도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어요. x의 증가량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x좌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마이너스 1이 0으로 됐다는 건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커졌습니다. 얼마나 커졌습니까? 1만큼 커졌습니다. 그렇죠? x의 증가량 1이고 자 y의 증가량 보겠습니다. 0에서 2로 y값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0에서 2로 커졌네요. 얼마나 커졌어요? 2만큼 커졌습니다. 따라서 기울기 값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 함수 식은 y는 기울기 2x에 그 다음에 y절편이 2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24번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점 2,1을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을 구하시오. x절편이 마이너스 2면 그렇죠. x절편을 좌표로 표현을 했을 때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과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식을 구해야 되는데 1차 함수식을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울기와 y절편을 알아야 되겠죠? 예.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그럼 x의 증가량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로 숫자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숫자가 커졌어요. 얼마만큼 커졌지? 그렇죠. 플러스 4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플러스 4분의 y의 증가량 0에서 1로 숫자가 커졌죠? 1만큼 커졌으니까 플러스 1. 자, 따라서 기울기는 4분의 1이네요. 자, y좌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y좌표는 a라고 두겠습니다. 1차 함수식은 y는 4분의 1x 플러스 y좌편 a라고 두고 이제 이 y좌편 a 값을 구할 건데요. 어느 점을 지난다고 그랬어요? x좌편이 마이너스 2인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또는 2,1을 지난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점을 대입해서 y절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 0이라는 소리죠. 식을 써보면 0은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므로 따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가 되겠고 자,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차 함수식이 완성이 되네요. 기울기는 4분의 1이고 y절편은 2분의 1인 1차 함수식 y는 4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1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100원짜리 동전 한 개의 무게는 5.42g이고 무게가 200g인 저금통에 100원짜리 동전만 모읍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X개 넣었을 때 저금통의 무게를 Y라고 하자.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 1번 X, Y 사이의 관계식을 세우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은요. 동전 한 개 들어갈 때마다 저금통의 무게, 동전 2개 들어갈 때 저금통의 무게가 동전의 개수에 따라서 저금통의 무게가 일정하게 일정하게 변함으로 이 x, y는 서로 1차 함수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1차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차 함수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와 y 절편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기울기 y절편을 알기 쉽게 표로 한번 그려보자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표로 한번 그려보면 x는 동전의 개수, y는 저금통의 무게입니다. 자, 동전의 개수가 0개일 때 저금통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동전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금통의 기본 무게가 200g이라고 했으니까 동전이 0개일 때는 저금통의 무게 20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x가 0일 때의 y값이 200이니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y절편이 20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울기를 살펴볼 텐데, 자, 기울기란 x가 얼마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하는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기울기죠.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동전의 개수가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저금통의 무게는 얼마만큼 증가할까요? 동전의 무게가 한 개의 무게가 5.42g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동전 한 개 증가할 때마다 동전 한 개 증가할 때마다 저금통의 무게는 얼마만큼 증가하겠습니까? 동전 한 개의 무게가 5.42g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저금통의 무게는 동전 한 개당 5.42g만큼 증가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기울기라는 거 여러분은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알고 있죠. 네, x의 증가량이 얼마야?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5.42만큼 증가하겠다. 따라서 기울기가 5.4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 5.42 자, 기울기가 5.42고 y절편이 200이니까 이 두 값을 가지고서 1차 함수식을 나타낼 수 있죠. 1차 함수식은 어떻게 됩니까? y는 5.42 x 플러스 200이라고 1차 함수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x, y의 관계식. 자, 가로 2번 저금통의 무게가 1826g일 때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몇 개겠느냐? 그럼 저금통의 무게가 1862라고 하면 이 1862는 어디에다 대입해야 되는 값입니까?
그렇죠. 저금통의 무게를 y라고 뒀으니까 y에 대입해야 되는 값이에요. y는 5.42 x 플러스 200에서 y 자리에 1826을 대입을 하면 1826은 5.42 x 플러스 200이 되고 5.42 x는 200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그렇죠. 1826 빼기 200이 돼서 1626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쪽으로 와볼게요. x는 5.42분의 1626이고 자, 약분하고 분자 분모에 100을 곱해서 약분을 하면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자 300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전의 개수는 300개가 된다라고 알 수 있어요. 문제 28번 보겠습니다. 가로 1번 1,2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럼 1,2를 지나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1,2를 지나고 자 여기를 지나고 x축이랑 평행하게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직선이 그려지겠지?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차 함수 그래프랑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비스듬하게 세워지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평평한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평평한 그래프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잘 모르겠으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다 하나씩 조사해 볼게요. 자,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라고요? 그렇죠? 1,2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조사해 볼까? 자, 여기 몇 콤마 몇입니까? 읽어보세요. 저 마이너스 3,2예요. 여기는요? 그렇죠. 5,2입니다.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항상 y좌표가 2가 되는 특이점이 있네요.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예요. y좌표가 2가 되는 점들을 모아두면은 이 파란색 직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파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y좌표가 2인 점들만 모아두고 있어요. 그렇죠? x축과 평행하는 직선은 y는 큐꼴이다 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적도 있죠. 자, 가로 2번 마이너스 3,4를 지나고 이번에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4 찍어보자. 마이너스 3,4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이번에 y축에 평행하는 직선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 직선의 방정식도 생각을 해보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조사해 볼게요. 자, 얘는 몇 콤마 몇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4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3,1입니다. 자,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점들을 조사해 본 결과 x좌표가 항상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네요. x좌표가 항상 마이너스 3인 점들을 모아주면 이렇게 y축이랑 평행하는 직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y축이랑 평행하는 직선은 x는 얼마, x축과 평행하는 직선은 y는 얼마, 이런 형태로 나타내게 되겠죠. 자, 이거는 지금 이 설명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한 거고,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바로 x축과 평행하는 직선이구나 그러면 곧바로 아, 방정식의 형태가 y는 얼마 이런 형태가 되겠다. 근데 그랬을 때 y의 좌표가 얼마지?
1,2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항상 y좌표가 2가 되는 직선 2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x축과 평행하는 직선을 구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x는 얼마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런데 이 직선이 마이너스 3,4를 지나기 때문에 항상 x좌표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3이겠구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식을 빨리 구할 수도 있어요. 29번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PQ에 대하여 두 1차 방정식 x는 P, y는 Q의 그래프와 x축, y축에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가 6일 때 순서상 PQ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x축, y축일 때, 자, x는 p라고 그랬습니다. x는 p. p와 q는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자연수기 때문에 음수 아니죠? 양수일 겁니다. 그래서 x는 p 적당한 곳을 선생님이 p라고 잡고, x는 p면은, x는 p일 때는, x는 p라는 그래프는 어느 축과 평행이 되는 곳이죠? 그렇죠. y축과 평행인 직선이 그려질 거예요. x는 p. 그려보면 y축과 평행하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번엔 y는 q예요. y좌표도 q. q를 여기라고 놓겠습니다. 문제에서 pq는 양수라고 그랬어요. 자연수. 자, y는 q는 어느 축에 평행하는 직선입니까? 그렇죠. x축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y좌표가 q인 점들만 모아두면 자연스럽게 x축과 평행하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검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 그 다음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 사각형 보이나요?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 6이 되도록 한다. 순서상 PQ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쵸? 여러분,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값이 6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가로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로입니다. 이 가로값이라는 건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가로 P. 이 사각형의 세로, 원점에서부터 Q까지가 세로값이 되겠네요. P 곱하기 Q가 6이 되도록 하래요. 자, 곱해서 6이 되도록 하는 P와 Q를 구하는데, 자, P와 Q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수여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되는 순서상, 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1 곱하기 6, 또 2 곱하기 3, 자, 3 곱하기 2. P가 2고 Q가 3인 경우랑 P가 3이고 Q가 2인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예요. 그쵸? 2,4, 3,2는 다르죠? 또 얼마? 6,1이 있겠네요. 그래서 모두 총 4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연립방정식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 없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가로 1번. 자,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두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는 조건, 해가 없기 위한 조건, 해가 없는 조건,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는 조건과 해가 무수히 많을 때의 조건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1차 방정식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그래프로 나타낼 때의 두 그래프의 교점과 똑같죠. 그러면 해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교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직선이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방정식을 그림으로 그리면 직선이 그려지는데 직선이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선이 만나지 않으려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될까? 그렇죠. 평행해야 됩니다. 평행. 평행. 다시 말해서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평행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기울기는 같아요. 하지만 무엇은 달라야 됩니까? y절편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평행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으로 갑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는 두 직선의 교점이 무수히 많아야 돼요. 교점이 무수히 많아. 교점이 무수히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으려면, 두 직선이 이렇게 포개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거는 아예 함수식이 쌍둥이처럼 똑같다는 뜻입니다. 함수식이 쌍둥이처럼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가로 1번 해가 없는 것을 고르세요.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다른 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을 함수의 형태로 고쳐서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다른 식을 찾아야 되는데, 자, 지금은 현재 1차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함수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기억. 얘를 함수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y는 마이너스 x, 그렇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식을 함수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식도 함수식으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은 기울기가 서로 어때요? 달라요. 다르죠. 그쵸? 기울기가 서로 다를 때는, 이럴 때는 어떤 위치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위치관계가 될까?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그렇죠.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얘는 교점이 한 개, 한 점에서 만난다. 다시 말해서 해가 오직 한 개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기억은 해가 없진 않아요. 오직 하나 있고요. 자,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좀 지워야 되겠네요. 니은을 보시면은요, 니은은, 자, 빨리 계산할게요. 니은을 함수식으로 고치면 y는, 그렇죠,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또 밑에 있는 식 y는 3분의 4x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 다 고칠 수 있습니까? 함수식으로. 그렇죠? 보시면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니은은 해가 없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디귿 또 함수식으로 고쳐볼게요. 천천히 고쳐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자,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그렇죠,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두 번째 식을 함수꼴로 고치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어떻습니까? 기울기와 y절편 모두 같기 때문에, 자, 디귿은 해가 무수히 많을 겁니다. 자, 리을 고쳐보겠습니다. 리을.
y는 x 플러스 1이고, 자, y는 3x가 되면서 기울기가 전혀 다르죠? 자, 기울기가 다른 거 오직 하나의 점에서 만납니다. 자, 정답 니은 디귿 되겠네요. 33번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에서 각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2일 때 상수의 a 값을 구하시오. 교점의 x좌표가 2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점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x좌표가 2, y좌표는 몰라요. y좌표 모르니까 y좌표를 적당한 문자로 이렇게 대체를 할게요. 자, 그러면 교점이라는 거는 첫 번째 방정식도 만족하고 두 번째 방정식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교점 2,k를 대입을 하는데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식에는 a라는 문자를 모르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식에다가 두 번째 있는 x 플러스 2y는 4, 이 두 번째 식에다가 교점 2,k를 대입을 하면 k 값이 일단 구해질 거예요. 그쵸? 자, 대입하겠습니다. x 자리에는 2를 대입하고 y 자리에는 k를 대입하면 2 더하기 2k는 4가 돼서 2k는 그렇죠, 2가 되고 k는 1이 됩니다. 그래서 교점이 2,1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교점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 교점을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x에 2를 대입하고 y에 1을 대입해서 2 마이너스 a는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a는 2가 이항을 하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a는 1이 된다. 그래서 상수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34번 보겠습니다. 34번. 다음 보기에서 y가 x의 함수인 것을 골라라. 자, y가 x의 함수인 거를 골라라 했다. 함수일 조건이 뭡니까? 그렇죠. x값이 한 개 결정될 때 y값도 오직 몇 개 결정돼야 됩니까? x값 한 개의 y값도 한 개만 결정이 돼야 돼요. 자, 그래야지 함수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기억, 자동차를 타고 시속 xkm로 5시간 달린 거리 y를 구하여라. 여러분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식을 알고 있지요? 그러면 거리는 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거리를 y라고 뒀으니까 y는 속력 x, 시간 5시간. 따라서 y는 5x라는 관계식을 얻고 있어요. 자, y는 5x. 뭐죠? 1차 함수이기도 하면서 정비례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비례 또는 1차, 정비례는 1차 함수고, 다시 말해서 정비례에 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알 수 있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밖에 결정이 안 돼요. x가 1일 때 y 5, x가 2면 y는 10, 그쵸? x가 3인데 y값이 여러 개 나올 일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함수예요. 자, 니은 볼게요. 자연수 x의 배수로 y라고 한다. 자, 표를 그려볼까요? 자연수, 어떤 자연수 있을까요? 2라는 자연수 한번 선택해 볼게요. 2의 배수를 y라고 합니다. 2의 배수는 뭐가 있지? 2, 4, 6, 8, 너무 많은데요? 그쵸? x값 한 개에 y값은 오직 한 개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디귿 볼게요. 한 권에 1,000원인 공책 x권의 가격 y. 자, 공책의 가격 한 권에 1,000원입니다. 그거를 x권 찼어요. 그러면 총 가격은 1000x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정비례 관계네요. 정비례 관계는 함수입니다.
공책 x가 1일 때 y값 1000, x가 2일 때 y값 2000, x 하나에 y 하나 결정되니까 이것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함수고요. 자, 리을 한번 볼게요. 정수 x보다 작은 정수 y. 표로 한번 그려볼까요? x도 정수고 y도 정수예요. 정수 예를 들어서 5라고 하겠습니다. 5보다 작은 정수 뭐가 있나요? 4, 3, 2, 1, 0, 마이너스 1 너무 많네요. 그쵸? x 하나에 y가 여러 개 결정되니까 리을도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1차 함수 y는 a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점 2,1을 지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다. 어떻게 할까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렇죠. y는 ax의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다면 y절편이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왜 그러느냐.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y는 a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면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y는 ax 꼴의 직선이라고 하는데 이 직선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의 y좌표를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플러스 이만큼 옮겨버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대표적인 점이 뭐냐면 0,0이죠? 0,0에 y좌표에 플러스 2를 해버리라는 소리예요. 그럼 0,0에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다면 그렇죠. 어느 점이 되겠어요? 0,2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점들을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위로 2칸씩 올리라는 소리입니다. y축을.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평행해 보이지 않지만 평행이라고 해주세요. 이런 직선이 그려지고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결국엔 y절편이 2가 되는 거예요. y절편이 0,0이었던 걸 y축으로 2칸 옮기는 거니까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칸, 플러스 2칸 옮겼기 때문에 y절편이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매번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할 때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가 번거로우니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라. y는 ax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라 라는 얘기는 그렇죠. 뒤에 상수항 부분을 평행이동한 만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그래프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그랬어요? 1,1을 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x자리에는 2,1을 지난다고 했어요. x자리에 2, y자리에 1을 대입하면 1은 2a 플러스 2가 되겠고 따라서 2a는 2를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a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y는 3분의 2x 플러스 b의 그래프에 x절편이 6일 때 y절편을 구하라. 자, x절편이 6이라는 거는 좌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x절편이 6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y값이 0일 때의 x값이라는 얘기입니다. x값은 6이고요. y값은 0이라는 소리예요. 좌표. 이 그래프의 x절편이 6,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6,0을 지난다고요. 어떤 점을 지난다는 건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y는 3분의 2x 플러스 b에서 x가 6일 때 y값이 0이라는 소리니까 0은 3분의 2 곱하기 6 플러스 b
계산하면 3분의 분모 3과 6이 약분이 돼서 4 더하기 b가 되고 정답은 b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4가 되고 y절편을 구하세요. y절편이 뭡니까? 그렇죠? x에다 0을 대입한 y값. 결국엔 상수항 쪽이 y절편이라고 그랬죠? 자, 정답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그림 그려볼까요? 예, 그림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y절편이 얼마죠? y절편 3이에요. y절편 3.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x축으로 플러스 2칸 움직일 때 y축으로는 아래로 한 칸 움직인 이 점에 값이 찍히겠네요. 그쵸? 이어보시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시면 자, 기억. x절편은 마이너스 6이고 y절편은 3이다 그랬습니다. x절편 안 구해봤네요. x절편 구합시다. x절편 구하려면 y에 0을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이다. 그쵸? 2분의 1 x는 3이고 x는 얼마가 될까요? 양변에 2를 곱해서 6. 기억은 맞네. 요가 아니네요. x는 6이어야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달라요. 구해보지 않더라도 그래프 보시면 x절편 마이너스 6이면 이쯤에 찍혀야 되는데 그래프의 흐름상 양수 쪽에 찍히니까 안 되겠네요. 자, 니은 x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값 이만큼 감소한다. 자, 써보면 x값이 4만큼 플러스 4 할 때 y값은 이만큼 감소한다는 거는 마이너스 2만큼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렇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인데 정말 3, 4분면 지나지 않네요. 맞습니다.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와 평행한 그래프이다 그랬는데 자, 평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2x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에 주어진 1차 함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같지 않죠? 그냥 평행하지 않아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와 평행한 1차 함수 y는 ax-2의 그래프의 x절편을 구하자. 오른쪽 그래프와 평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그래프의 무엇과 똑같다고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고 기울기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프 위에 있는 적당한 두 점을 선택해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알아볼게요. 자, 위에 있는 점에서 아래 있는 점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x축으로는 앞으로 2칸 움직였어요. 그렇죠? x축으로는 2칸 움직이고 y축으로는 하나, 둘, 셋, 4칸 움직였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갔죠? 마이너스 4예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기울기가 2입니다. 따라서 x 앞에 있는 개수 a 값이 얼마라는 소리니? 그렇죠. 2가 된다는 소리예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x 절편을 구하여라고 했습니다. x 절편은 그렇지. y 값이 0일 때의 x 값이니까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입니다. 2x가 마이너스 2가 되므로 x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정답 x절편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42번 보겠습니다. ax-3y 플러스 b는 0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3a-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 그래프가 이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프만 보면은 모두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기울기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y절편도 알 수 있습니다. 자, y절편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있어서 y절편 마이너스 3이고요. 자, 기울기 얼마일까요? 기울기. 이 y절편과 3,1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좌표로 나타내 볼까요? y절편 마이너스 3은 몇 콤마 몇이죠? 그렇죠. 0, 마이너스 3이에요. 0,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자, 여기 몇 콤마 몇이죠? 3,2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울기 구하면 x의 증가량 0에서 3으로 증가했죠? 얼마나 증가했어요? 3만큼 증가했고요. y의 증가량 마이너스 3에서 2로 숫자가 커졌습니다. 얼마나 커졌어요? 5만큼 커졌어요. 따라서 기울기는 3분의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 볼까? 1차 함수 식으로 나타내 보면, 그렇지. y는 3분의 5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형식은 방정식 형식이니까 방정식 형식으로 고칠게요. 자, 양변에 어떻게 할까요? 자, 방정식 형식으로 아니면은 이 방정식을 함수 형태로 고칠까요? 그게 여러분한테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3y를 반대편으로 이항을 시켜보면, 그렇죠? 3y는 ax 플러스 b가 되고, 그렇지? 따라서 y는 3분의 ax 플러스 3분의 b 꼴로 고쳤습니다. 형식을 맞춰주면은 비교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a 값이 얼마랑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3분의 a가 3분의 5랑 똑같으려면, a는 5가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y절편 3분의 b 값이 마이너스 3이랑 똑같아야 돼요. 양변에 3을 곱해서 b는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3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여라. 3 곱하기 a 값이 5였고요. b 값이 마이너스 9였습니다. 자,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부호 조심하시고 계산하면 15 플러스 9가 되면서 정답은 24가 되겠네요. 44번 보겠습니다. 43번 연립방정식에서 각 방정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두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이 교점이 의미하는 게 뭐죠? 만나는 교점이, 그렇죠.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x좌표가 3인 건 알겠는데요. y좌표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k라고 두겠습니다. 교점 k라고 두고 이 k 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값이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방정식 x 더하기 y는 5에서 교점 3,k를 지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x자리에는 3을 대입하고 y자리에는 k를 대입해서 k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3 더하기 k는 5. 따라서 k는 2가 되겠죠. 이렇게 k가 구해지면 교점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이 3,2가 어디에도 지난다고요? 위에 있는 직선식에도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x-y는 4에서, 그렇죠,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y값은 2가 된다. 계산하면 3a-2는 4. 따라서 3a는 6이 되고 a는 2가 되겠네요. 44번 보겠습니다. 44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해당하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 그래프 무시하세요. 그래프 무시하시고, y는 2x-3y는 6,
ax-by는 마이너스 12.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무수히 많을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그쵸? 교점이 무수히 많다.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뜻이고,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1차 함수식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1차 함수식이 똑같아야 돼요. 자, 똑같다.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주어진 첫 번째 1차 방정식을 함수 형태로 고치면 2x 3y는 6이다. 그럼 3y는 3y 이쪽으로 이항을 했고요. 상수 6을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2x-6. 따라서 y는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2x-2 이렇게 나오겠지요. 자, 두 번째 1차 방정식도 함수 형태로 고쳐볼게요. ax-by는 마이너스 12. 자, 그러면 마이너스 by를 우변으로 옮겨볼게요. 그럼 by는 ax 플러스 12가 되겠고, 자, 따라서 y는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12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함수식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두 그래프가 일치하면서 교점이 무수히 많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y절편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2와 b분의 12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b분의 12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자, b는 얼마여야 될까요? 자, 약분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그렇죠. b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계산을 잘 못하겠, 자, b는 마이너스 6. 자, b가 마이너스 6이면, 자, 기울기를 비교해 볼게요. 기울기가 3분의 2, 와, 자,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b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6분의 a랑 똑같아야 됩니다. 자, a는 얼마여야 될까요? 그렇죠.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곱해볼까요? 양변을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이 약분이 되면서, 그쵸? a는 3과 마이너스 6이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a, b의 값을 구하여라.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6, 계산하면 플러스 24 이렇게 나오겠네요.